안녕하세요. 러셀 센텀에서 2월 재수생 우선 선발반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안정후입니다. 중3 때부터 재수를 했을 때까지 5년 동안 저의 목표는 항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대로 된 첫 중장기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 성취감과 기쁨, 안도감 등이 제가 알고 있는 어휘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는 필요 없는 수업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자습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다 집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워 러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교과에 큰 힘을 썼는데요. 생기부 관리의 경우 과목과의 유기성, 학년 간 연관성과 심화성 등을 메인으로 하여 작성하여 나갔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학원에 나가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공부나 일 등 생산적으로 지내는 것을 마냥 노는 것보다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또 새롭게 미적분을 선택하여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빠르게 남들을 따라잡고 싶어 대입을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 국어는 기출을 한 바퀴 정도만 가볍게 돌렸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지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설 모의고사와 엔제를 1년 동안 계속하여 꾸준하게 풀었습니다. 그 이후 6평전까지 수학 기초 개념을 쌓았습니다. 미적분을 새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여러 문제집을 풀며 기초를 다져 나갔습니다. 그 이후 6평부터 수능 전까지는 제가 공부해 두었던 수학 과목에 대한 복습과 또 다른 사설 모의고사와 엔제를 최대한 많이 풀었습니다.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엔제 약관과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 외로는 수험생활 기간에 걸쳐 영어 조정식 선생님의 월간지를 꾸준히 매일 풀어나갔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독서의 경우 제가 틀린 문제, 애매하게 맞은 문제들에 대해서 저의 사고 과정을 돌아보는 연습을 많이 하였고 그 후 다양한 강사님들의 풀이와 비교해보며 저의 시각을 고치고 또 넓혀 나갔습니다. 문학의 경우 EBS 지문들을 자주 보았고 시간 분배를 위해 사설 문제들을 풀며 속도를 높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 즈음에는 기출로 회귀하여 또다시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언어와 매체의 경우 제가 틀린 문제들을 스크랩해서 개념책에 모아두고 반복하여 보며 왜 틀렸는지 또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를 항상 생각해 나갔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코인 모의고사와 메데프 모의고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푼 후 틀린 문제들은 태블릿에 스크랩하여 오답 노트를 정리하여 적극 활용했습니다. 탐구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정치와 법 같은 경우는 정법 투기 암기와 일반 사회의 추론적인 요소가 섞여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저는 메데프, 퀄 등의 사설 문제들과 기출을 복습하며 추론적인 요소들과 다양한 지역들을 푸는 방법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사회문화의 경우 암기량이 서탐 중에 가장 적은 과목입니다. 하지만 수능 사회문화는 추론적인 요소가 많아 일컷이 타 과목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법과는 다르게 암기와 추론적 요소 학습에 동등한 비중을 두지 않고 실무, 메데프, 퀄 등의 사설 문제들을 많이 풀며 낯선 상황에 노출되는 경험을 쌓아 나갔습니다. 국어 과목의 경우 언어와 매체가 취약했습니다. 평소 문제를 풀 때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평가원 시험만 보면 많이 틀려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6평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독서가 어려웠고 문법은 쉬웠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독서를 다 맞고 문법에서 아쉬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고 날려 읽는 습관과 빨리 풀고 싶다는 생각이 그런 성적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문제를 읽을 때 조건들의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며 문제를 천천히 읽었고 결국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와 매체 부분을 다 맞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업을 강제로 들을 필요 없이 듣고 싶은 단과만 골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특히 수학, 손우혁 선생님의 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핵심 유형들을 위주로 일관된 풀이법을 보여주셔서 제가 적용하기도 편했고 실제 사설 문제, 평가 문제, 또 교육청 문제들도 선생님이 말하시는 위주로 나와서 제가 실제 문제를 푸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후반기 모의고사 풀이에서는 제가 했던 풀이와 또 다른 풀이들을 보여주시며 제가 수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해 주셔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다자관의 가장 큰 장점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자관은 각 트인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함께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고 다른 친구들을 보며 경쟁심이 생겨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나 밝은 조명 등 쾌적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서 좋았고 마지막으로 프린터가 있어 언제든 프린터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공부에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셀은 바자간 외에도 좋았던 시스템이 많습니다. 러셀의 퀄 모의고사와 메데프 모의고사가 다양하고 퀄리티 있는 문제들을 제공해 주어 실전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자관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같은 건물에 있는 단과 강의실로 금방 이동을 하여 공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었으며 공부나 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강을 개설해 주셔서 제가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제도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심야 자습 제도와 장학 제도가 좋았습니다. 밤 10시까지 공부를 해도 아쉬운 느낌이 들 때 바자관을 이용하여 더욱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었고, 장학제도 덕분에 금전적인 부담을 덜음과 동시에 장학 혜택을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험생활 동안 담임 선생님께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바자관 바로 앞에 상주에 계셔서 급한 일이나 질문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여쭤보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또 수험생활하며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정신을 다잡을 수 있어서 큰 슬럼프 없이 무사히 수험생활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딱히 가장 힘들었다고 할 만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 지친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했습니다. 그럴 때는 학원 앞에 공원을 돌면서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부할 땐 했지만 장기적인 수험 생활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024학년도 입시를 위해 대입을 시작하는 후배님들, 지금 당장은 1년을 더 투자하는 것이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1년 정도 투자하는 것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또 저처럼 1년 동안 정시 준비를 하고 또 수시의 기회가 와서 수시로 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회가 오기도 하니 다들 희망을 놓지 마시고 파이팅 하셔서 꼭 대입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